우리는 흔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어떻게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알지? 한 번도 직접 말한 적이 없는데, 설명한 적도 없는데, 화면에 뜨는 추천 영상들은 이상할 만큼 정확합니다. 좋아할 것 같은 장르, 멈춰볼 만한 썸네일, 심지어 내가 요즘 어떤 기분인지까지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사실 그건 마법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남긴 수많은 흔적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눌렀는지, 얼마나 오래 봤는지, 어디서 멈췄는지, 다시 돌아왔는지. 그렇게 쌓인 데이터로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통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연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할 때 웃는지, 연락이 늦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심한 태도에도 이해해주는지, 서운해도 결국은 돌아오는지. 상대는 하나하나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장면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착한지 나쁜지가 아닙니다. 헌신적인지 이해심이 많은지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이 너무 쉽게 읽히는 사람이 되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엔 상대도 긴장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서 등을 돌릴지 몰라 조심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의 반응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지는 순간 그 긴장은 사라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당신을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관계의 온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더 편해진 것 같고 다툼도 줄어든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는 점점 쉬운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왜 사랑은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묘하게 식어가기 시작하는 걸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연애의 초반, 남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관찰합니다. 일부러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대의 반응이 머릿속에 쌓입니다. 메시지를 늦게 보내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답장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자기 할 일을 하며 기다리는지, 약속을 미루면 이해해주는지, 서운함을 말하는지,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는지. 그는 이 모든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억들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가 나쁘거나 계산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확실한 대상 앞에서는 긴장하고 반복되는 반응 앞에서는 안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도 조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이 행동을 하면 멀어질까 고민하죠. 하지만 당신의 반응이 매번 비슷하게 돌아온다면 그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선까지는 넘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예측 모델은 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종종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보며 관계가 성숙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묘한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려 애쓰고 관계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는 이미 당신을 관리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은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당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조금 더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조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해서 빠져드는 연애의 시작점입니다. 그가 당신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관계의 성격은 조용히 변합니다. 더 이상 그는 당신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당신이 어떻게 웃을지,
이 행동에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이 정도의 무심함에도 결국은 이해하고 넘어갈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완성된 관계에서 당신은 어느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큰 싸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관계는 더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연락은 이어지고 약속도 지켜지고 말투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안에 있던 긴장과 집중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어디까지 버티는 사람인지, 언제까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반면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 말투, 줄어든 관심, 미묘하게 바뀐 태도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더 이해하려 하고 더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노력은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관계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당신은 점점 애쓰는 사람이 되고 그는 점점 안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굳어질수록 관계는 유지되지만 살아있는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예측된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상대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신경을 씁니다. 연애의 초반이 유난히 강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에 의미를 붙이며 밤새 생각하게 되는 이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읽히는 순간 그 불안은 사라지고 긴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이 관계는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투입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애써 웃게 만들 필요도 없고 잃을까 봐 조심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흔히 안정되었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깊은 신뢰라기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완전히 예측해버린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안정은 평화를 주지만 동시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과 몰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관계가 가장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시점의 사랑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착각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은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쌓일수록 관계는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상대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신경을 씁니다. 연애의 초반이 유난히 강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에 의미를 붙이며 밤새 생각하게 되는 이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읽히는 순간 그 불안은 사라지고 긴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이 관계는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투입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애써 웃게 만들 필요도 없고 잃을까 봐 조심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흔히 안정되었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깊은 신뢰라기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완전히 예측해버린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안정은 평화를 주지만 동시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과 몰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관계가 가장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시점의 사랑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착각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은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쌓일수록 관계는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차가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을 잘못 이해한 해석입니다. 그가 끌리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쉽게 파악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기준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오래 집중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정한 선을 지키되 그 선의 위치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그는 그 선을 넘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밀당이나 계산과는 다릅니다. 일부러 밀었다 당겼다 하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어느 지점이 상처였는지를 매번 자세히 풀어놓지 않는 것,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 선을 넘은 걸까? 이렇게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생길 때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덜 느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력은 차가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과 리듬을 가지고 그것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벌을 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기준과 감정을 말로 풀어 상대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왜 서운했는지, 어느 말이 아팠는지,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까지 차분히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로 정리된 기준은 상대에게 하나의 지도처럼 전달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이 지점에서 사과하면 되는구나. 지도가 완성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명을 하지 않을 때 그는 길을 잃습니다. 당신이 웃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평소와 다른 태도의 원인을 스스로 추측해야 합니다. 이때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건 뭐였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에너지는 다시 당신 쪽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침묵이 아니라 구조적인 선택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는 상대에게 불안을 주지만 동시에 긴장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긴장이 바로 한때 그가 당신에게 느꼈던 집중과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보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같은 반응, 같은 결과가 돌아온다면 마음은 금세 익숙해지고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규칙한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웃어줄지, 언제 거리를 둘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더 깊이 몰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밀당으로 오해합니다. 일부러 차갑게 굴었다가 갑자기 다정해지고 관심을 줬다 뺐으며 상대를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변화는 금세 읽히고 상대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불규칙성은 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기준이 상대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의 연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기분이 그의 반응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때 그는 당신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웃고 있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당신만의 세계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는 다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독립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은 상대를 불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다시 관계 안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관계가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모든 맥락을 정리해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이 나오는 위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설명은 때로는 대화가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다. 나는 내가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말 사이사이에 스며듭니다. 상대는 그 신호를 언어가 아니라 분위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성숙하게 말해도 그는 더 편안해집니다. 이미 당신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기웁니다. 당신은 설득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 되고 요청은 곧 협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사랑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말했는지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하게 만든 당신의 위치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설명은 상대를 붙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확정시켜 줄 뿐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 지점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싸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국 남자를 붙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술이나 관계를 조종하는 요령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중심에 두고 나를 조정하고 있는가? 매력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연락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기분이 자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에는 항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여지. 그 여지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다시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는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관계를 위해 나를 줄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관계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를 향해 쏠려 있던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때 상대는 다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